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드디어 코로나가 정점을 찍은 것 같고 이제 서서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확진자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 시청하신 분들 몸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코로나 감염이 아직 안 됐습니다. 언론이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친구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가 안 걸린다고. 제가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가 안 걸린 거 보면 농담이었습니다. 농담. 어쨌든 지금 평가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나 우리 평가 준비하시는 관계자분들이 모두 지금 마음이 모두 놓여 있는 상태고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말해야 되는 건지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시청하신 분들은 평가 준비를 잠깐 놓으신다 하더라도 그 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감을 내가 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평가과정 시청하시면서 평가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렇구나라고 조금씩이나마 감을 찾아가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오늘도 우리 재가장 귀환기간 Q&A 편 우리 카페에 궁금하신 거 올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좀 보겠습니다. 미세스 실버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평가 중지에 따른 평가 대상 기간을 문의하셨는데요. 내용을 좀 볼게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평가가 점검 중지되었고 화가님께서 2022년 11월쯤 개시될 걸 예상하신다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더 미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원래는 3월에 요양원이 정지되고 4월 정도에 평가를 재개한다고 했는데 지금 4월 10일이죠. 4월 10일 정도 부분까지 왔는데도 평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만약 요양원 평가가 더 뒤로 연기가 된다면 재개관 평가도 그 개월수만큼 뒤로 미뤄질 거라고 예상하시면 되세요. 자, 그렇더라면 24년도에 평가 예정인 신규 시설의 경우 평가 적용 기간은 현재 기준 22년에서 24년인데요. 코로나로 연기된 만큼 적용 기간도 전체적으로 조정되는지요. 예를 들면 잠정 연기된 1년여를 반영하여 23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 평가는 항상 3년에 한 번 지금 법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재가기간이든 시설이든 이게 지금 시설 관계된 질문이지만 제가 쪽 Q&A 올린 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여기 질문하신 분처럼 만약 시설이다. 그럼 시설은 원래는 작년에 평가가 끝났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 2021년에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끝난 다음 해, 즉 2022년도부터 평가를 준비해서 3년치를 가지고 22, 23, 24년도에 평가를 받으시는 건데 요양원 평가가 아직까지 안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양원 평가가 만약 올해 끝난다면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2023년부터 준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공단에서 다음 평가 매뉴얼이 나와봐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평가가 지금 올해로 연장이 됐지만 평가 적용 기간은 변동이 없어요. 즉 평가는 올해 받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자료를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단에서 좀 의지를 드러낸 것 같아요. 평가를 어쨌든 당해년도 2021년 12월 30일까지 끊어내고 다음 평가는 어쨌든 2022년 1월 1일부터 준비하는 걸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세스 실버님이 지금 작년에 평가를 받으셨어요. 그러신 다음에 다음 2024년도 평가를 준비하신다면 제 의견입니다. 자, 평가 적용 기간은 변동이 없을 것 같으세요. 제 예상은. 왜냐하면 직전 평가가 2021년 12월 30일까지 올해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작년 31일까지 기준 자료까지만 보기 때문에 2022년 1월 1일부터 다음 평가 2024년 평가 대상 기간까지의 자료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재가기간도 마찬가지세요. 지금 재가기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보면 원래는 올해 지금 2월 1일 또는 3월 1일 날 평가가 시작이 됐어야 돼요. 그죠? 평가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재가기간 같은 경우 평가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3년치 평가를 준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짝수기간이 평가를 받으시게 될 텐데 짝수기간이시라면 원래 2020년 2021년, 2022년, 올해죠? 올해 평가 통보일까지 자료를 준비하시는 건데 올해가 연장이 됐잖아요, 지금. 따라서 그러면 평가 통보일이 만약에 올해 안에만 나온다면 그 기간까지 준비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올해 짝수 기간이 내년까지 넘어간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만 볼 것 같아요. 자세한 건 평가 매뉴얼이 나와봐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4년치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어긋나요. 정상으로 돌아가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재가 기간 같은 경우는 그냥 2020년 짝수 기간이에요. 2020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예상이 아마 맞을 겁니다. 아니면 다 틀어져요. 또 공단에서 다 틀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갈 거가, 내년에 제가 짝수 기간들이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갈 거라는 거 예상을 하고요. 아마 맞을 거예요. 제 예상이. 어쨌든 질문 주신 미세스 실버님 감사드리고요. 평가 적용 기간은 정상대로 아무리 연장이 됐다 하더라도 3년에 대한 기준점은 적용해서 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반짝반짝하죠? 제가 코에 뽀드락지가 났어요, 지금. 코에 뽀드락지가 나가지고, 그 뽀드락지를 진짜 이만하게 했어요, 뽀드락지가. 그죠? 뽀드락지가 이만하게 나가지고 제가 코에다가 뭐를 이렇게 좀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막 반짝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라일락 설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질문 볼게요. 자, 방문 요양 이용하며 방문 목욕 추가 계약 시 방문 목욕에 대한 욕구 낙상 인지 작성해야 하는지요라를 질문하셨습니다. 자, 상세 질문을 좀 볼게요. 2021년부터 11월 방문 요양 이용하고 계시고 2022년 2월에 방문 목욕을 추가를 했었어요. 이 경우 2021년도 방문 요양에 대한 욕구 통합적 사정을 작성하셨고 방문 목욕 계약에 대한 통합적 사정을 별도 작성했는지요. 내용은 같은 부분이 될 것 같아서요. 자, 이거는 자, 두 개로 나눌게요. 첫 번째 뭐냐면 어르신이 동시에 들어오셨어요. 동시에 들어왔는데 우리 기관에서 방문 요양하고 방문 목욕을 동시에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통합적 사정은 몇 번 하셔야 돼요?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두 번 하셔야 돼요. 여기 질문하신 분처럼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굳이 한 번으로 될지 왜 두 번을 해야 되냐라고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으세요. 어쨌든 동일하게 들어오신 거예요. 예를 들어 4월 10일 날 홍길동 어르신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가 동시에 시작됐어요. 그러면 시작 전 방문요양 욕구 사정, 시작 전 방문목욕 서비스에 대해서 통합적 사정을 진행하셔야 돼요. 이게 다시 컴퓨터에서 갑자기 이런 게 나왔네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업데이트 기간인가봐요. 자, 근데 우리가 방문목욕을 내가 오늘 나가서 어르신을 이제 통합적 사정을 체크를 해요. 상태는 똑같겠죠. 상태는 똑같겠죠. 그럼 상태는 똑같이 체크한 거를 두 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문요약과 하나, 방문목욕과 하나. 그리고 종합의견에다가는 이제 본 어르신은 신체 등급은 어떻고 인지 상태는 어떻고 해가지고 방문욕 그러면서 종합의견에 넣으실 때는 따라서 본 어르신에게 방문요기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어르신에 대한 가사, 치사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고 기타 어르신에 대한 약품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겠다라고 하시고 방문 목욕의 욕구 사정이라면 내용은 다 똑같다고 쳐요. 똑같이 하셔도 돼요. 인정합니다. 다만 종합의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종합의견에는 아까처럼 어르신의 신체 상태는 어떻고 인지 상태는 어떻고 따라서 본 어르신에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라고 이렇게 용어가 방문 목욕에 대한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욕구 사정 똑같은 내용을 두 부를 하시더라도 종합의견 자체에서 방문 요양 거라면 방문 요양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끝맺음을 하셔야 되고 방문 목욕은 방문 목욕으로 끝맺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따라서 본 어르신은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르신의 신체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므로 방문 목욕 제공할 때는 어르신의 통증 부위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어르신의 청결 상태에 우리가 주의해서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두 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각각 원본 두 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죠. 질문하신 분처럼 예를 들어 지금 이분처럼 2021년 11월에 방문 요양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문 요양 통합 사정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3개월 만에 어르신이 우리 기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방문 목욕도 하시겠대요. 그래서 방문 목욕도 딱 해가지고 방문 목욕을 했는데 3개월인데 어르신 상태가 무슨 변화가 있어. 그래가지고 저걸로 통합 사정이 똑같으니까 저걸로 안 됩니다. 3월에 어르신이 새로 진행되시잖아요. 우리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공단에서 바라볼 때는 설사 우리 센터장님이 같은 방문 요양과 목욕을 내가 운영하고 해서 나는 하나의 사업체, 하나의 기관으로 보지만 공단에서는 아니에요. 공단에서는 두 개 기관으로 보는 겁니다. 방문 요양 기관과 방문 목욕 기관을 운영하는 두 개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체로 보고 있어요. 공단에서는. 따라서 이거는 별도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즉 방문 요양이라는 A 사업체 이분이 2021년 11월에 서비스를 한 거고 방문 목욕인 B라는 기관에 새로 입사하신 거예요. 새로 이제 서비스가 시작되신 거예요. 따라서 2022년 2월에 방문 목욕 통합 사정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각각 다르다라는 걸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 질문도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라 제가 선정을 했고요. 우리 질문 주신 라일락 설렘님 감사드리고 꼭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음 질문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이 방문양 목욕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컨설팅 의뢰하거나 질문하실 때 이 질문들이 제일 많으세요. 왜 많냐고요? 하기 싫어서. 괜찮아요. 아, 하나 해놨는데 똑같은 걸 또 해야 되나라는 누구나 하죠. 저도 해드리면서 그래요. 이거 똑같은 걸 내가 지금 왜 해야 되나? 왜 해드려야 되는데 평가 기준이 그래요. 누님이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우리가 방문요양과 방문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 규정이다. 그 두부 출력해서 바인더도 2개 해놓으시고 아니면 하나로 하더라도 구분 지어야 돼요. 구분 안 지어놓고 통합 이래 놓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아셨죠? 상세한 건 제가 응용편에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요. 응용편 영상 시청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 건주공주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쥐야간 보호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 방문요양은 5등급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계획을 하고 업무 수행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쥐야간도 그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다면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방문요양은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잖아요. 방문요양에는 그죠? 그래서 따라서 5등급 인지 어르신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어르신에게만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공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간보호는 어때요? 주간보호는 별도로 우리가 인지 프로그램과 여가 프로그램, 즉 신체 프로그램을 제공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같이 통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별도로 물론 그 안에서 구분은 지어주시면 좋죠. 예를 들어 뭐 기관들 가보면 뭐 여가 프로그램, 인지 프로그램 진행하고 5등급 프로그램도 별도로 이렇게 해서 파일별로 구분들도 하세요. 근데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평가에서 바라볼 때는 평가에서는 5등급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보질 않아요. 평가에서는 그냥 여가냐 인지냐 그죠? 신체냐 인지냐만 구분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으로 바라보신다면 굳이 주간보호에서는 5등급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별도로 한다라는 개념은 필요가 없어요. 단지 모니터링이나 만약 가산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이제 5등급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데 이것도 전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을 잡으실 때 만약에 5등급 인지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인지 쪽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뭐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인지 여가 3번, 이제 인지 3번 하시잖아요. 그럼 인지 3번 중에 한 번을 5등급 인지활동 프로그램에서 그분들을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하시면은 별도로 이게 우리가 뭐 어르신들 전체에 대해서 치매 3번을 하고 인지죠. 인지 3번 하고 별도로 또 한 번에 5등급 인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평가에서는 어르신 그 기관에서 주 3회 이상 인지 프로그램을 하면 돼요. 그리고 어르신별로 한 번 이상의 인지 프로그램 참여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일주일에 인지를 3번 하신다면 한 번, 2번은 어르신별로 나눠서 인지를 전체적으로 진행하시고 한 번에 대해서는 뭐 5등급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지로 프로그램 계획을 잡아주신다면 평가 기준 3번도 맞으시고 또 5등급 활동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춰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신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까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은 질문 3개 가지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어요. 왜냐면 이 3개 항목에 대한 질문이 되게 핵심적인 질문이다 보니까 질문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평가라는 게 좀 그래요. 우리 평가를 많이 해보신 기관들, 평가를 뭐 처음 접하신 부분들 모두 똑같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답답한 거. 뭐 왜 답답하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답답함이 있고요. 이걸 내가 언제 또 해야 돼라는 답답함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만 답답한 거 아니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왜 나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14년 가까이 하고 있는 저도 평가가 시작되면 와 이걸 내가 또 해야 되나? 왜냐면 이게 하는 작업이 굉장히 힘든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많이 평가를 받아와서 편하겠구나 처음 하신 분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군대 처음 가라 그러면 그냥 가잖아요. 근데 군대 2번 가라 그러면 안 가죠. 그죠? 죽었다 깨도 막 왜냐면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평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한 번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평가를 2번 할 때는 내가 처음 했던 것만큼 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처음 했던 거에 대한 데서 부족했던 것들을 내가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더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더 받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1에서 한 80 정도가 평가를 잘 받았는데
나머지 20을 못한 거를 내가 눈에 보이잖아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평가 시청하신 분들은 다 동일선상에서 출발한다 보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오늘도 우리 시청하신 분들에게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